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고 있는 건 맞고 자택에서 2번 만났지만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다. 급하니까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줬다는 정면 반박이 나옵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던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라고 했습니다. 명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였고 얼마 뒤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2번째로 만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2차례 모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수시로 오잖아. 대통령실은 다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 명 씨와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명 씨가 나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 여사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해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깊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앞서 명 씨가 MBC에 했던 설명과도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죠. 김정일 위원장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했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라고 합니까?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명 씨 의혹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야당은 제2의 최순실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며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탄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한동훈계에선 차라리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만두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공개 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한 친한동훈계에선 야당의 특검법 방어를 위해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 받게 됐는데 그 무슨 특검을 또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이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라던가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부산을 함께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여당의 비판에도 총선에 이은 2차 심판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동남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뻔뻔한 순방의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 여사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이라며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전 세계 주요국들이 포함된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우리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진 건데요. 외국 자금 유입과 환율 방어 효과도 기대됩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바로 국채입니다. 우리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히는 FTSE 러셀 세계 국채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 국채의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오른 뒤 4차례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채 시장이 제값받기에 성공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가장 기대되는 건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2조 5천억 달러 안팎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지수에 속한 26개 국가 가운데 9번째로 큰 2.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산술적으로 국내 국채 시장에 최소 56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 넘는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11월부터입니다. 중장기물 위주로 채권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외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방어 측면에서도 괜찮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FTSE 러셀은 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15년째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로 이어질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8월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9월 전기요금도 걱정입니다. 가을 폭염은 이어졌지만 9월부터는 혹서기 할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손님이 몰리는 점심 무렵엔 아직 에어컨과 선풍기를 틉니다.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9월에도 좀 많이 틀고 그리고 손님들도 실내에서 많이 더워하셔가지고 10월에도 낮 시간에는 종종 틀고 있어요. 지난달 평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가을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 수요는 평균 78기가와트에 달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늦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건데 지난 7월 평균치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9월에도 열대야 때문에 추석 때도 너무 더워서 계속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8월만큼 전기요금이 나올 듯해서 실제 지난 8월에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무려 1,022만 가구가 전기요금이 최고로 누진되는 3단계에 해당됐습니다. 그나마 7, 8월에는 혹서기 할인이 적용되는데 9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자칫 9월에 찍히는 전기요금이 한여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에 여름철과 비슷하게 전기를 500kWh 정도 사용했더라도 요금은 16,000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기후변화로 더위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혹서기 할인 기간을 9월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주택용 전력 요금은 좀 올리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누진제 완화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인상 시기와 폭을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수백 명이 건강 이상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23년 차 베테랑 승무원이었던 이현진 씨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에 악성 종양, 즉 암이 발견된 겁니다. 종종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돼 일해왔던 터라 우주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이 의심스러웠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진단받고 수술받고 그 이후에 산재 받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씨처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암 등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조종사와 승무원은 11명에 달하며 대부분 우주 방사선 과다 노출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재단이 지난해 제주항공과 티웨이 등 저비용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해 혈액 검사를 진행해 보니 529명이 재검이나 추적 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사에서 빠진 항공사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비교적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 근로자들도 방사선 피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인력도 적은 데다 단거리 노선은 그만큼 비행 횟수도 더 잦다면서도 사측에 인력을 더 뽑아달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항공사들은 승무원의 방사능 누적 노출량 허용 기준을 5년간 100mS에서 연간 6mS로 대폭 낮췄지만 평균 0.49mS인 원전 종사자보단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6mS 이하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건강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10년, 20년간 장기 노출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항공사들은 북극 항로 등을 통과해 방사선 노출이 심한 장거리 노선 근무를 제한하는 등 피폭량을 관리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